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 한하여, 원래 처음에는 자연인에 한하여 보호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도 보호된다 했죠? 대기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1번은. 2번은 정액 청구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적용되죠.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물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종전 세입자가 받던 금액에서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바뀌면 예를 들어서 새 세입자한테는 종전에 받던 금액 상관없이 시세만큼 받아도 되죠. 이게 5%는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거 1년에 5%밖에 못 올리고요. 감액은 상한선 없고 감액은 1년에 10번이라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시세가 다 떨어지고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다면 2번 X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 20분의 1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과 을이 예를 들면 매도인, 매수인 샀습니다. 매수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인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항력 다 갖췄는데 나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렸다고요.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소유권 다시 갑한테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 안 된다고 했죠? 네. 호텔에 숙박 계약하는 것도 임대차입니다. 요즘 호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아는 사람 코로나 걸려가지고 롯데 호텔에 있다 하더라고. 집에 못 가고.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롯데 호텔 하루 숙박비는 얼만데 물으니까 스위트룸에 있어가지고 얼마 300만 원인가 밖에 안 한다 이러던데요. 하루에. 어쨌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르게 300인지 200인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스위트룸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적용 안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 명백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속한다. 맞습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저당권, 건저당, 전세권 이런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판결문 가지고 있다고 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줘야 될 금액이. 그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판결문 얼마 주라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등기가 돼 있으면 임차권은 얼마인지 보증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5번은. 6번. 금융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융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신청해달라 하면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해보세요. 현실적으로는 금융 받는 게 거의 없고 교환계약만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해줄 필요 없고 법무사는 돈 받아요. 이거 대행해주면 10만 원 받더라고요. 어차피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하잖아요. 승려계약인 경우는 금인받으러 법무사들이 가줍니다.
예, 맞습니다. 6번은. 7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은 없다. 예, 민법상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계속돼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살아도 돼요. 100년이고 뭐 1000년이고. 그래서 세입자는 굳이 주인이 말 안 하는데 먼저 나서서 말할 필요 없다고 했죠. 2년 지나니까 불안해서 다시 계약서 적읍시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하는 분들 많아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안 적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다시 적으면 그 새로운 계약이 되면 옛날 계약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이면 2년 계약 해놓고 1년 만에 나가면 남은 나머지 1년분 월세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굳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갱신 횟수 제한이 없고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1회에 하나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은 1회에 하나에 갱신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습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은 1회에 하나의 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 횟수 제한은 없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의 경우 처음에 6년 계약했으면 계약 갱신 요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아요. 그러면 12년 되니까 안 된다고 합해서 10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5년 계약했으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4년 계약했으면 역시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하면 12년 돼서 안 된다고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갱신된 임대차가 2년입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물론 묵시적 갱신돼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고요.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4년이에요. 그대로. 7번 맞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8번 시장 등으로부터 금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이고요.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이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되는데 15회 시험에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받아야 된다. X 출제됐습니다. 통지하면 됩니다. 옵니다. 58번 맞습니다. 9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이죠. 3개월이라 됐어요. 그 해설에. 해설에 안 봤어요, 아직? 1개월? 예, 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민법 임대차잖아요, 민법 임대차. 민법 임대차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3개월이어가지고 외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더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임차인에게.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누가 나간다고 한 거예요, 지금? 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주택임대차에서는 주인 나가라 소리 못하죠? 2년 또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에 약정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민법에는 기간, 최단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주택은 2년이잖아요.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된다. 매매, 교환, 증여계약,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금인받아야 되는데 매매는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은 경우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도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 직계존비소 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주택은 있다. 상가는 주인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다. 예, 맞습니다. 11번 O입니다. 12번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2개월 전까지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X 12번. 자, 13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지금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3개월. 민법 임대차는 1개월이죠. 주택이잖아요. 주택 3개월입니다. 그래서 X. 14번 명의신탁 계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이게 소위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계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등기는 유효하다. 명의신탁 계약정은 무효라고 했죠. 매도인 선의라도. 이게 다만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고 위에 있는 게 이게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맞습니다. 14번은. 15번.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럼 2년 더 살 수 있는데 갱신 요구하면 2년 안에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되죠? 주인 직접 산다 해놓고 그 손해배상액은 3개 중에서 큰 금액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한 환산월차임하고 그 종전에 환산월차임하고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입은액 셋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맞습니다. 16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과징금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인데 이행강제금은 그냥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입니다. 다시 1년이 지나면 부동산 평가의 100분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있는 법,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 4개는 시험에 각각 나왔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아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기간이 30년 한 번 더 연장하면 60년이죠. 30년 한 번 연장해서 최장 60년인데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20이니까 X고요. 17번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명의신탁 유형이 3가지가 있죠. 이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3개 모두 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이제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는 2021년 판례입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한다고 해서 틀렸죠. 18번 무효인 명의신탁 계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네, 5. 대법원 판례입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러므로 돌려줘야 된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명의 넘겨줘야 됩니다. 19번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적용되지 않는다. 5죠. 자동연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이때 이기의 차임액이라 하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달 월세액에 해당되도록 연체해야 됩니다.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은 안 주고 이랬으면 넉 달 연체돼야 되겠죠.
두 달 월세액 200만 원이 연체돼야 되니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반대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묵시적 갱신돼도 세입자는 나가겠다 할 수 있고,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묵시적 갱신됐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2년 또 더 살 수 있습니다. 20번 X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남은 게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